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닐 고세이치 대법원 판사의 인준 작업, 오늘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사의 인준은 항상 정치권뿐 아니라 전 국민의 큰 관심사이고 또 아주 격렬한 대결이 벌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법원 판사 9명이 이 거대한 나라 미국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구성은 진보 4명, 보수 4명, 중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명의 대법원 판사 의견에 따라서 3억 명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의 판결에 따라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안 중에서 전 국민 가입 의무화 또는 벌금제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세이치 판사의 상원 인준은 다른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 있고 심지어는 이 다음번 판사 결혼 시에는 대법원 판사의 인준 대결이 혈투의 장이 될 것이다 또는 아마겟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사의 인준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닐 고세이치 판사의 인준 표결 이번 주 금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바로 오늘 상원 전체 회의 토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인준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답변은 노입니다. 매우 복잡하게 난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원의 구조를 보면은 공화당이 52명, 민주당 48명, 공화당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사 진행 방해 작전을 쓸 계획입니다. 소위 필리버스터라는 거, 우리는 아직 토론이 안 끝났어, 계속 좀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토론을 종결시키는데 60표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슈퍼 머저리티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 작전을 이제 쓸 예정이죠. 그러면은 공화당에게는 지금 현재 60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결국 민주당 표를 최소한 더 8명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 3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36명이 인준에 반대한다 또는 의사 진행 방해에 찬성한다, 그런 의사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화당이 얼마나 더 많은 민주당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번 인준 작업의 관건입니다. 만일 여의치 못할 경우에 공화당이 쓸 수 있는 다른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nuclear option이라고 그러는 건데 의사 진행 방해를 못하도록 상원의 대법원 판사 인준을 50표로 하자, 다시 말해서 단순 과반수로 하자, 이런 표결을 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지금 52표가 있으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원의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룰을 아주 바꾸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인준 절차에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 그러면 그야말로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인준에 한 60표는 있어야지 사실 떳떳하다 볼 수가 있죠. 하나의 그 상원의 룰이고 전통입니다. 지금 상원 민주당 총무는 공화당이 절대로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장담을 하고 있고, 상원의 공화당 총무는 인준 통과가 무난할 것이다 하고 또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금요일이 되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꼬여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권에 등장한 이후에 격돌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공화당, 민주당의 대결의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어젠다들,
오바마 케어 개혁 철폐에 실패를 했죠. 트래블 밴, 모슬렘 6개국 미국 입국 금지 이 행정명령도 실패를 했죠. 또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지금 FBI 상원 하원에서 모두 진행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인사도 실패작이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번 대법원 판사 인준을 기필코 성공을 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기필코 또 실패를 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대결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차기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전례를 어떻게 남기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60표로 할까 50표로 할까 이건데, 다음번 대법원 결론이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보계 판사들로부터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루스 긴스버그 판사나 스테븐 브레이어 판사가 고령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소위 지금 스윙 보트 중도 판사로 나와 있는 앤서니 케네디 판사가 은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보수계 판사에 지명을 하게 될 텐데, 상원이 만일 50표로 인준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은 아주 쉽게 완전 보수 판사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의 방향이 완전히 보수계로 흐르게 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아주 악몽에 가까운 일이죠. 또 진보적인 시민으로서도 이것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차기 이 대법원 판사 인준 대결은 혈투의 장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도 선거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 한 10명이 재선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Red States, 보수적인 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에서 선거제를 치르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낙선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계 판사의 인준에 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감정 대결도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전이 한창 시작하기 전에 결혼이 생겼는데, 대법원 판사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죠, 지명을. 메릭 가랜드 판사인데 바로 스코키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회가 이건 차기 대통령의 일이다, 인준 청문회 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차기 대통령의 업무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인준 절차를 밟자하고 주장을 했지만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화당 보고 그대들이 지난번에 심술을 부렸지 이번에는 그대들도 한번 당해봐, 그런 감정 싸움의 일면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한 명이 3억 명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나의 의무와 나의 권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만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또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방송 광고도 내고 상원의원들에게 아주 대단한 압력도 가하고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금 이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상원 표결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만일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 혼자서 북핵 억제 문제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단독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과 메릴라고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원은 오늘부터 닐 고세이치 대법원 판사 인준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번 인준은 여러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난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의사 진행 방해 작전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교육 재협상을 위해서 옥수수 수입 문제 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는 작년에 26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했었습니다. 멕시코는 이를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에서 수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에 떨어뜨린 셀폰을 주우려던 13살 난 여성이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 티네이저는 어제 뉴욕 퀸스역에서 떨어뜨린 셀폰을 주우려고 철로에 내려갔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오늘 개막됩니다. 전국에서 24개 팀이 오늘 첫 게임을 가지게 됩니다. 화이트삭스는 오늘 오후 3시 첫 게임을 갖게 되고 슈가컵스는 이미 어제 첫 시합을 가졌습니다. NCAA 대학 농구 금년 챔피언 곤자가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6번째 타이틀을, 곤자가는 첫 번째 타이틀을 노리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강간 사건의 가해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6명의 10대들이 15살 난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이 트럼프 팀의 기간시설 건설 책임자와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의 이 사업 자금을 받아서 룹에서 오헤어 공항까지 가는 고속 전철 건설 등 기간시설 개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어제 첫 게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3. 컵스는 작년 시즌 우승 후에 팬들의 큰 기대 속에서 새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별로 고르지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흐리고 비 최고 49도, 화요일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4도, 수요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41도, 목요일 눈 또는 비 41도, 금요일 맑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52도입니다.